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02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기업 아미노로직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발굴한 좋은 기업인 것 같았고 기쁜 마음으로 소개드립니다. 그냥 큰 1번으로요. 아미노로직스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곡물 대체제인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라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글로벌 곡물 가격 급등으로 아미노산이 곡물 대체제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옥수수, 대두 등 사료의 원재료를 아미노산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연 아미노산은 글로벌적으로 소수의 기업들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독과점 품목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교화학고사나 독일의 에보닉 대구사, 그리고 우리 한국의 아미노로직스사 등 소수의 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아미노로직스사는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팀이 이끄는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비천연 아미노산 제조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점점 심화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는 세계 1위 밀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7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밀 수출 대국들이 전쟁으로서 밀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지자 인도가 자국 내 밀 가격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밀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난 5월 15일자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밀 가격이 70%나 급등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식품 가격이 밀가루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은 국수가 있죠, 우선. 그리고 뭐 짜장면이나 각종 면 종류가 있죠. 그리고 라면이 있죠. 또한 과자가 또 밀가루로 만들죠. 그리고 빵류가 다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품 가격이 전부 다 상승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밀은 또 사료용으로도 많이 쓰죠. 우리나라가 밀을 얼마나 수입하는지 보았더니 2020년 기준으로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이죠. 밀 자급률은 0.5%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은 99.5%는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밀의 51%를 미국에서 수출해요. 연간 11만 5천 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44%는 호주에서 수입을 하는데 94만 톤이나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약 5%인 11만 7천 톤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밀 수입국이 미국, 호주, 캐나다라서 이번에 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아니라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호주에서 수입하는 밀은 제분용 밀가루로 주로 쓰이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산 밀은 주로 사료용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아미노로직스가 금년 1분기에 매출도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고 수익성도 대폭 개선이 됐어요. 그래 이게 또 제 마음을 엄청 끌었거든요. 한번 보면은 금년 1분기에 얘가 매출액이 82억 원이어서 작년 1분기 44억 원에 비해서 무려 86%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28억이 났고, 그래서 작년 1분기 동기에 4억에 비해서 순증이 600%가 늘어났죠. 그리고 순이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5%나 돼요. 상당히 좋죠. 작년에 1분기에는 10%밖에 안 됐는데 수익성이 35% 급격하게 개선이 됐죠. 그리고 순이익도 금년 1분기에는 32억이나 나서
순이익률이 40%나 되는데 작년 1분기 9억에 비해서 약 2.5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 1분기에 매출이 급증하고 수익성도 대폭 개선되는 게 두 번째로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참고로 식량 사정이 우리나라가 어떤지를 보면은 식량 안보 지수 순위가 우리나라는 32위네요. 그리고 한국의 그 곡물 자급률이 2020년 현재 20.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80%는 다 외국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 자급률이 제일 높은 게 이제 쌀이 제가 알기로는 한 95% 정도 되고, 나머지 밀, 보리, 옥수수, 콩 이런 거는 거의 90% 이상이 외국 수입에 의존하는 거라서 식량 자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식량 가격이 얼마나 최근에 뛰는가를 보면 급등한 식량 가격을 보면은 그 옆에 그래프가 있는데 오른쪽에 2020년부터 급격하게 그 기울기가 상승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식량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뛰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식량은 지금 뭐 가뭄도 세계적으로 가뭄도 심하고 홍수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상 기온이 있죠. 그런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망치면은 그 다음 해까지 또 거의 많은 기간 금방 회복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또 약점이 있는 걸로 식량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 또 주가도 비교적 저렴해 갖고 소액 투자자가 저희 같은 그 개미 투자자들이 사고 팔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5월 30일 종가가 2,465원밖에 안 되고요. 이건 52주 최고가 3,600원에 비해서 한 32%가 떨어져 있고 최저가 1,805원 대비해서 한 36%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얘 재무 상태가 부채 비율은 9%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나타내는 당좌 비율은 647%라서 굉장히 양호하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보율도 616%나 돼서 아주 재무 상태가 양호해요. 그래갖고 얘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째, 곡물 대체제로서 식량 위기가 점점 식량 안보, 식량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천연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 마음을 끌었고, 둘째, 1분기에 매출이 급증하고 수익성도 대폭 개선되고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재무 상태도 양호하고 주가도 저렴해서 개미 투자자가 접근하기 용이하다. 세 가지 이유로 해서 제가 그 아미노로직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얘는 지금 곡물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그 변화에 따라서 곡물 관련주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휘발성 강한 그런 민감한 호재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서 더욱더 매력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큰 두 번째, 그럼 아미노로직스의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번 시장의 평가 수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미노로직스는 5월 31일 종가가 2,465원입니다. 그래갖고 주가 수익비가 PER이죠. 40.4배, 약 40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라고 있어요. 얘는 사료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가 6,300원, 그리고 PER이 19.7배고요. 그 다음에 사조동화원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밀가루 제분 만드는 회사인데 얘는 주가가 2,140원, 그리고 PER이 118.8배, 그리고 선진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13,700원이고 주가가 PER이 7.6배. 그래서 그 사료 관련주 해갖고 곡물 관련 그 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 평가 순위를 보면 제일 높게 고평가되어 있는 게 사조동화원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아미노로직스,
우리 그 사료 대체제 생산하는 아미노로직스. 그 다음이 이지바이오. 그리고 제일 저평가된 게 선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선진이 제일 저평가돼 있고, 두 번째 이지바이오, 세 번째 아미노로직스, 네 번째 사조동원.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52주 최고가가 3,600원, 지난해 7월 5일이었고요. 거의 한 1년, 한 11개월 전이네요. 그리고 최저가는 금년 1월에 1,805원. 그래서 현재는 5월 31일 종가가 2,465원이라서 최고가 대비 32%가 하락돼 있고, 최저가 대비 36% 정도가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세 번째 투자 여건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환율 하락해 갖고 주가가 조금 회복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만약 정부 여당이 대부분의 언론이나 그 여론조사 기관이 정부 여당 국민의힘당이 승리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측대로 승리를 한다면 정부의 그 시장 친화 정책,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원전 동맹,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 하기로 했죠. 그 SMR 관련해서 관련주가 각광을 더 받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과거에 두산중공업이었죠. 두산에너빌리티, GS에너지, 삼성물산, BHI 등의 기업이 그 수혜가 예상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 미국하고 상설 통화 스와프에 둔하는 거는 협정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갔고, 환율이 1290원까지 지난 5월 12일 올라갔다가 금일 5월 30일에는 1241원까지 꽤 많이 떨어졌죠. 한 50원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옆에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주가는, 코스피는 2685로다가 좀 많이 회복이 돼 있죠. 그리고 코스닥도 893으로다가 많이 회복이 돼 있는 거를 오른쪽 그래프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미국 환율이 떨어진 거는 미국 물가가 정점에 달했다는 그런 정점론이 부상이 되고 있고, 중국이 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는 회복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투자 전략은 현금 비중은 여전히 좀 높은 상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50%는 좀 과한 것 같고 40%나 이 정도로 좀 낮춰도 될 것 같고요. 수익 목표는 한 20% 정도로 이렇게 잡고 조금 더 높여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 전략은 아미노로직스의 매수 전략은 매입 구간을 제가 한 2,200원에서 2,500원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 사이에서 한 2회 정도 분할 매입을 하시고, 매도 전략은 1차는 50% 매도하는데 한 2,800원 이상 가면 매도하시고, 2차는 50% 3,300원 가면 매도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시해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투자자 금원을 잠시 쉬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은 기다릴 수가 없다. 조바심이 일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식 자금의 30% 내지 50%는 항상 현금 형태의 예수금 형태를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투자된 돈이 손해를 봐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있고, 또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발빠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식 투자에서는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해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공부하는데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 연구소가
좋은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아미노로직스의 기업계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참고 자료로 아미노로직스의 기업계와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는 비천연 아미노산 생산기술 ARCA를 보유한 아주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립은 1997년 3월에 했으니까 25년 됐네요, 업력이. 그리고 2004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상장된 지는 18년이 됐고요. 상장 주식은 8,783만 주 정도고요. 시가총액은 2,165억 원입니다. 대표는 오장석 씨, 이분이 성균관대 화학과를 졸업한 분이고, 이분하고 오장석 회장하고 오성석 사장이, 요분은 성대 약학과를 졸업했는데 요 두 분이 공동 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형제지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기 이사들도 대부분 오씨들이라서 오씨 가족이 거의 가족 경영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은 35명. 근데 평균 연봉이 약 6,800만 원. 작은 회사 측은 평균 연봉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재지는 강남구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고요. 사업 내용은 아미노산 유도제, 의약품 중간체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원료 의약품, 예를 들면 뇌졸중, 안질환, 피부염, 화장품 등의 그 원료 의약품을 국내 그 제약회사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업무도, 그런 일도 하고, 이게 이제 기본 그 캐시카우인 것 같아요, 이 사업 부문이. 그리고 비천연 아미노산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맞네요. 그리고 아미노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미노산이란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기본 구성 단위로서 식품, 사료, 영양제, 화장품, 의약품, 농약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기초 소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천연계에는, 자연에는 100종류의 아미노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20여 개는 동식물 유기체에서 공통으로 있고요. 그 20개 중에 10개는 인체 합성이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흡수를 해야 한 외부 식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흡수해야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연 아미노산은 화학적으로 다 인공 합성해서 얻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미노로직스의 성장성,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은 매출 증가율을 갖고 따지는데 2020년은 마이너스 7%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190억에 비해서 2020년은 177억밖에 안 돼서 역성장을 했네요. 근데 21년 작년에는 2020년 대비해서 매출이 29%가 늘어서 228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분기에는 매출이 82억 원이라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무려 86%나 늘어나서 대폭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인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2021년은 18%였고요. 괜찮죠? 영업이익이 41억이라서 2020년에는 14%였는데 많이 개선됐죠. 그리고 이제 금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8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30%를 넘었어요. 굉장히 좋아졌죠.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급속하게 개선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비천연 아미노산을 그쪽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이렇게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 얘는 재무적 안전성이 매우 안전해요. 부채 비율은 9%밖에 안 되고
유동성을 나타내는 당자 비율은 647%.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유보율도 616%나 된다. 그래서 아주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회사라서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기 사항을 보면은 2021년 3분기부터 계속 3개 분기 연속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3분기에 44억이었다가 4분기에 65억, 금년 1분기에 82억. 그래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2021년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6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14%였고 4분기에는 9억이라서 14%, 그리고 금년 1분기에는 34%까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론적으로 비천연 아미노산은 단백질에서는 찾을 수 없어서 화학적으로 인공 합성을 해서 얻어요. 그런데 그래서 얘는 고부가 가치의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사료 등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어 갖고 경기에 무관하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노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식량 위기가 가속되고 있죠.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얘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한 2,200원에서 2,400원, 만약에 증시가 많이 침체하면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그저 한 2회 정도 분할 매입했을 때는 성공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제 맺은 말로다가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책임이란 무슨 뜻인가? 수익도 내게로 오고 손실도 내게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익도 내 책임이고 손실도 내 책임이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내용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알람 설정과 댓글을, 좋은 댓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현명한 유권자의 주권을 잘 행사하시고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